해당 아파트의 층수가 낮으면서 용적률을 최대한 덜 사용한 아파트가 좋습니다. 2종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200%다 쓰고 층수도 15층을 다 지었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성입니다. 오늘은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또 우리 흑석 김의겸 선생님께서 흑석동의 상가를 정리하고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를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2020년이니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서초구 우면동 40평대 아파트를 전세 7억을 끼고 매가 13억 8천만 원에 매수하신 걸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6억에서 2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처럼 최근 LH 등 정부 고위 관료분들께서 이러한 투자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우리도 뒤처지지 않게 거기에 발맞춰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양적 완화와 화폐 가치 절하, 인플레이션 등으로 안전자산인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매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오늘은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 즉 갭 투자하기 좋으면서도 실거주까지 챙길 수 있는 아파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SOC 사업이나 국책 사업, 지역 분석 등 굵직굵직한 호재 분석들은 조금만 검색하셔도 나오는 부분이니 저는 미시적인 분석 방법, 물건 자체의 분석론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해당 물건의 세대수, 평형 구성, 대지 지분을 살펴봅니다. 일단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많을수록 사업성이 뛰어나고 실거래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황금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 구성,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단일 세대나 평수 구성이 비교적 일관된 단지들이 추후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린 대지 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평수가 대형 평수보다 대지 지분이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에 따라 내가 추후 재건축 시 받게 되는 아파트의 평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지 지분이 작은 소형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건축하여 대형 평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평수 사시는 분들은 소형 평수로 재건축을 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소형 평수로 재건축을 원하는 세대들은 추가 분담금을 조금만 납부해도 되는데, 대형 평수를 원하는 세대들이 있으면 이게 또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셈법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대형 한 채로 받던지 1+1으로 소형 평수 한 채, 중형 평수 한 채, 이렇게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다 대지 지분에 따라 감정가가 산정되니 이렇게 복잡한 셈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도 지연되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도 많이 야기되기에 사업 진행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일반적으로 단일 평형이나 평형 타입의 구성이 비교적 단조로운 아파트가 더욱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대지 지분이 큰 아파트가 좋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을 살펴봅니다. 용도지역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해당 물건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토지 이용 계획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아파트들은 2종 주거지역 아니면 3종 주거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릅니다. 일단 해당 아파트의 층수가 낮으면서 용적률을 최대한 덜 사용한 아파트가 좋습니다. 2종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200%다 쓰고 층수도 15층을 다 지었다고 한다면 추후에 기부 체납이나 임대 세대들을 늘려서 종 상향을 한 후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더 높이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종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을 300% 가까이 다 쓰고 아파트의 층수가 20층 언저리가 된다면 이 아파트는 종상향 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수순을 밟지 않는 이상 재건축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파트가 하도 오래돼서 그냥 모든 각 세대들이 신축 건축비를 부담하겠다,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내 돈 내고 신축을 짓고 싶다. 그러면 1000세대를 그대로 철거하고 그대로 1000세대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거면 사실상 투자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아파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건폐율은 보통 좀 쾌적하고 조경이 잘 돼 있다고 하는 아파트들이 보통 15% 내외입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막 20%가 넘고 30%가 막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도 투자 가치로는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라들이 건폐율이 50에서 60%입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가 건폐율이 30%면 추후에 아무리 재건축을 무리해서 강행한다 해도 건폐율이 40%가 넘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는 빌라와 같은 조망권과 동간거리를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상 저희가 아파트를 거주하거나 투자하는 메리트가 없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연유들로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분석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합니다. 클린업 시스템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전역의 재개발, 재건축 절차 현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사업 진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되었는지,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다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무튼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클린업 시스템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인근 부동산이나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임대세대 비율과 기부 체납 가능 부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임대 세대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아파트의 관리가 힘들어지고 아파트의 발전을 위한 담론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때 임대 세대를 늘린다든지 해당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이미 임대 세대수가 많이 있거나 기부 체납할 부지가 없는 아파트들은 법적 용적률 상한을 다 채웠다고 가정했을 시 재건축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 세대 비율과 기부 체납 가능 부지의 유무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투자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될 시를 가정하여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인지를 살펴봅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안 될 시 말 그대로 기존 건축물의 뼈대를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보단 아파트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오르진 않지만 용적률 상한 등의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단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평면도를 봅니다. 요새 네이버 부동산에만 들어가도 평면도는 쉽게 볼 수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소 3베이 이상의 구조가 나오며 판상형의 구조인 것이 좋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을 하면 내력벽이나 건축 구조상 평면이 이쁘게 리모델링 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3베이 이상 판상형 구조에 올바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그나마 리모델링을 해도 구조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봅니다. 연식이 오래된 90년대식 아파트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방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트에 갔다 온다거나 큰 짐 등을 내릴 때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것처럼 곤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시 별도로 주차타워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없는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전상의 이유로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와 연결이 돼 있는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 데스가 조금 넉넉한지 아니면 빠듯한지 법정 주차 데스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투자성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미시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남들을 따라하는 투자가 아닌 내가 전문가가 돼서 하는 투자를 하는 부동산의 정석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7월이네요. 한여름 더위와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